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봅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비상입니다. 교육계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유초, 중고 역시 개학이 또 추가로 연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날짜가 1월 20일이거든요. 네네. 이제 광주는 2월 4일인데요. 이제 한 달여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주춤하다. 이제 31번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급증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3월 초 중순, 그러니까 3월 둘째 주까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번 개학을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를 네. 3월 23일 날로 이제 추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네. 또 급증할 것 같아서 취해진 이제 마지막 고육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학교들의 학사 일정도 상당히 좀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법정 수업일 수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1년간 이렇게 며칠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그쵸. 법정 수업 네. 일수인데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에 근거해서 10분의 1, 즉 10% 범위 내에서는 이제 감축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학교에서 뭐 방학 일수를 조정한다랄지 뭐 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기타 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늦추거나 조정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고3생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많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입시 전형이잖아요. 네. 이제 이번 3주 연기는 사실 입시 전형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 마지막 노선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시 전형에 이제 반영되는 1학기 학생부 입력이 8월 말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큰 일정이 없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만약에도 확산이 돼서 추가 개학이 이제 개학 연기가 또 추가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때는 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가장 또 문제가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인데 집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사실 맞벌이 부부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긴급 돌봄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현실에 와닿지 않는다, 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제 소수 담임이 이제 최소 10명 이내에 네. 아이들을 이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이제 탄력적으로 돌보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여성 가족부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직접 이제 돌보는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다음의 문제가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그리고 학습 지도에 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일단은 워낙 이제 초유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네.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당국 교사들도 그렇고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이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학교 같은 경우 개학은 안 했지만 담임과 학급 배정을 이제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담임이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SNS와 이제 온라인 학급방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그 역시 원격 수업과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인데 이 같은 대책들이 사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상 초유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최선의 방안이다.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습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대신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학원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제 학교를 조금 2, 3주간 쉬었잖아요. 네. 그렇게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이제 학원가랄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쵸. 학원은 이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게 자발적인 참여든 강제성이든 이게 뒤따라야 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지역 대학가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유학생 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학생들이 입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대부분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뭐 대부분 들어오고 있거나 들어온 네. 상황인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들어오는 네. 것을 이제 뭐 우리도 꺼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역전된 그런 현상들이 맞아요. 있는데, 예. 근데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약 400여 명 정도 신입생이 이제 입국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이제 국내 학생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네. 1인 1실 자가격리 상태에서 2주간 있다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이나 호남대도 마찬가지인데요. 2주간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 양호한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일반 기숙사나 개인 숙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 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이게 네네, 학생들이 그렇죠. 자발적으로 몰래 나가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사각지대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대학가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단초가 됐던 신천지의 포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캠퍼스 내에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또 왕성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개강을 하게 되면 이마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학교 측 고민 좀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대학가에서는 이 포교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인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특히 광주 같은 경우 이제 신천지 교회가 광주 전남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남대 학생들한테 가장 지리적으로 이렇게 노출될 우려가 가장 컸던 게 사실이었고 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광주 전남 지역 신천지 교인이 4만 5만 명으로 이렇게 육박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더 우려가 컸었는데 대학에서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차원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고 또 구성원들의 제보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나 광주대도 교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재학생을 뭐 강제로 퇴교시키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마 대학들도 이 학과별로 신천지 관련 동향 파악이랄지 이런 게 집중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그것을 좀 근절하는 좀 네. 접근을 차단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경제, 사회, 교육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는 것만큼 해결이 빠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흐뭇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로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외출을 자제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다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이 말 그대로 굉장히 큰 타격을 네. 받고 있잖아요. 뭐 메르스나 사스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네네. 하는데 그래서 이 지난달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착한 임대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옥마을에서 건물주 14분이 임대료를 좀 인하해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게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광주에서는 어떤 곳들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나요? 네, 개별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광주 동구 동명동입니다. 네. 이 동명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페와 또 이색적인 이제 음식점들이 많아서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동명동의 상인과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동명공동체 상생협의회가 있는데 네. 이 협의회가 3개월간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기로 협의를 했고요. 네. 또 이와는 별개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제 자생단체들도 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광주에 착한 임대료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생 분위기가 점점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동구 동명동 외에도 광주에서는 어떤 곳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네, 뭐 다른 자치구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좀 자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광주 송정역 시장의 이제 건물주들도 임대료 인하에 좀 동참을 했고요. 하남 이지구 그 일부 건물주들도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낮추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떤 상인은 당분간 50%로 낮춘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리기로 해서 이렇게 품 조성에 좀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정부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이제 법인세에서 감면해 줌으로 해서 네.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또 이런 운동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전국 곳곳에서 이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정말 굉장히 우리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유명 인사는 물론 뭐 기업, 뭐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직접 어떤 의료진들은 뭐 직접 현장에 찾아서 직접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성금과 물품을 내주는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 이제 넘쳐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제 마스크 대란이 나오니까 네.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은 마스크 사는 것을 좀 양보하자. 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의료진이랄지 예를 들자면 네네. 좀 더 소외계층이랄지 네. 좀 더 마스크가 당장 필요한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더 드리자. 이런 자발적인 운동들이 확산이 되면서 네. 하나의 그 시민운동, 시민의식으로 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또 여기에 동참을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